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잠도 좀 잤고, 그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어제 미국의 연준 FOMC 회의가 있었죠.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0.25% 인하를 했습니다. 자산시장 전체가 인하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고, 골드 역시 상승을 했고, 실버는 신고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61트로이 온스당 실버는 63불대도 돌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과 이 분석을 집중적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실버 시장은 역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상승을 제가 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죠. 예, 역시 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나면서 바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상승 추세가 연결되고 있고, 조금 아쉬운 것은 골드가 4200불대 위에서 놀았다가 이 정도로 상승을 했으면 거의 전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제는 4183불까지 내려갔어요. 예,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탔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 이번에 그 금리 인하도 있지만 스텔스 QE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썼는데, 스텔스는 뭐 안 보이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겠죠. 단기채 시장에 그동안에 이제 그 현금, 뭐 대형은도 그렇지만 중소은행의 그 현금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았죠.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단기채가 계속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핵심은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도 스텔스 QE가 더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스텔스 QE가 이제 내용이 뭐냐? 오늘이 12월 11일이죠. 내일부터 12월 12일, 12월 12일,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부터 지금 단기, 그러니까 뭐 단기 2년물이나 3년물이나 단기 유동성을 놀리기 위해서 늘리는 거죠. 이 12월 12일부터 이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루에 400달러, 400억 달러, 하루에 400억 달러씩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해서 단기 시장에 유동성을 늘리겠다. 이게 이제 어제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된 부분이었다. 만약에 어제 0.25%의 금리 인하만 만약에 했다면 오히려 상당히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일문일답에서 이제 스텔스 QE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당근 시장의 머니마켓은 뭐 상황이 좋지 않냐. 이 단기 머니마켓 시장은 상당히 건강한데 일부 유동성에 그런 그 우려 사항이 있어서 12월 12일부터 기본적으로 30일간 30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하루에 400억 불씩 단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단기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어제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 골드 실버 시장도 그런 영향에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자금을 풀면 달러는 빠지죠. 예, 뭐 그런 영향으로 쭉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쭉쭉 안 빠졌습니다. 예, 뭐 등락은 있었지만 지금 1469원대 있는데, 어쨌든 어제 그 단기 국채를 하루에 400억 불씩 매입하면서 단기 머니마켓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이게 어제 이 금리 FMC 회의의 휘날레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0.25%를 인하를 해서 3.5에서 3.75%로 낮아졌고, 어제 점도표에서 이제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금리 인하를 이제 내년에 2회인데 1회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미국의 기준 기본 금리 자체가 3.4%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5%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뭐 하게 되면 3.5% 밑에 3.4%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내에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이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제 이 투표에서 9대3, 예, 역시 저는 합의해서 지금 통과된 건 아니었다. 네, 3명 중에 2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방은행 뭐 은행장들이 2명이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반대를 했고, 한 명은 그 밀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 형님이 그 심으는 사람이죠. 이 양반은 오히려 50pp를 금리 인하를 해야지 왜 0.25pp를 금리 인하를 하냐, 그래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3명이 반대를 하고 9명이 찬성을 해서 금리 인하 0.25%의 금리 인하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밀러가 아니라 미란이죠. 미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어제 그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이제 뭐 핵심은 금리 0.25% 금리 인하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스 QE 뭐 이게 이제 그 최소한 12월 달보다는 내년 1, 2월쯤에 QE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2월 12일 내일부터 전격 단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 이 QE를 특히 단기 국채에 자금을 푸는 부분은 그동안에 은행권 쪽에서 유동성 부족 사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수면 위로 안 드러났지만 좀 상황이 유동성 부족한 내용이 좀 조금 심각하게 흘러간 것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지금 뭐 이 중요한 매스컴들이나 이런 데 봐보면 실버가 지금 생산량 부족과 지금 수요 공급 사태, 부족 사태, 이런 부분을 크게 안 다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다뤄버리면 이 실버 시장이 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지금 크게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기 머니마켓 시장에서도 이 단기 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특히 이제 뭐 중소은행 쪽에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고 심각했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선방어적으로 이렇게 그 액션을 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하고 나머지 또 점도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4,230불 8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7만 6천원, 팔 때가 74만 3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3,127만 천원, 2억 3,127만 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62불 53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3,860원, 팔 때가 10,35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드디어 400만원을 넘었습니다. 408만원. 작년만 하더라도 1kg 골드바가 100만원 밑에였죠. 예, 99만원 뭐 이런 얘기, 작년만 하더라도 그랬죠. 400만원이 넘었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 이 내용을 봐서 기념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오늘 지금 실버는 계속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39입니다. 어제 4.186이었죠. 어제 마지막 4.208, 오후장에는 4.20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장기채에는 유동성 공급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인플레이션이 빠져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상당히 고점 어떻게 보면 4.2%대 4.20포인트대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10년물 국채 수익에서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 예. 만약에 4.20 이상으로 뚫렸다 하면 뭐 우리 코로나 때 봐서 알겠지만 4.3, 4,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어제 4.208을 찍고 나서 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4.139, 지금 4.139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역시 이제 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달러는 빠졌죠. 98.560, 99포인트 밑에도 한참 내려서 98 중반대로 갔고, 환율은 왜 안 빠져요? 1468원입니다. 어제 1469원 70원인데 이 정도면 환율도 1460 한 5미터로 빠져야 되는데, 환율은 아직까지도 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 역시 9만을 채우지 못, 9만을 못 붙었네요. 지금 이제 89,979불. 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바짝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바짝 상승을 했다가 바로 그냥 피레침으로 바뀌면서 하락을 하는데, 이러면 지금 8만 지금 8만 9만 불대가 무너지면 최악의 8만 7천 불대까지도 빠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상당히 비트는 지금 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승 흐름을 타지 않겠나. 최근 들어서 지금 코인 시장에 호재도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흘러내리네요. 뭐 결과는 그겁니다. ETF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답답한 이제 비트는 답답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는 지금 혹시 비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최소 89,000불 정도 무너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삭 줍듯이 89,000불이 89,000불, 그렇죠. 89,000불 밑으로 빠졌을 때 89,000불 턱걸이 할 때 그때의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시황에 관련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 다음에 점도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점도표는 뭐 경제를 예측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뭐 내용이 있는데 점도표에서 이제 경제 성장은 상향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뭐 어쨌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전망을 했고, 실업률은 하향으로 봤습니다. 뭐냐,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실업률이 빠질 것이다. 지금 4.5까지는 계속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점도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빠지지 않을 것이다,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다들 점도표에 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도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 그 지방 뭐 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 멤버십들은 다 이제 찍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2회에서 1회로 이렇게 점도표를 찍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어제 완전히 악재죠. 자산시장은 이미 사실 0.25%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제 금리 인하 정도만 만약에 나왔다면 이 점도표가 이 금리를 2회에서 1회로 줄였으면 완전히 어제 시장이 폭락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트 QE 당장 12월 12일부터 하루에 400만 불씩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한다, 요렇게 지금 발표가 되면서 그나마 그게 엄청난 호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봐서 QE는 내년에 1월이나 2월쯤에 단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앞으로 담겨진 뭐 그런 부분이다. 경제 성장률은 지금 이 1.8%에서 약 2.3%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점도표에서 결과적으로는 성장은 지속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어제 이 단기 유동성 시장에 먼저 액션을 취한 것은 기본으로 12월 12일부터 30일간 400억 달러씩 매일 풀겠다, 이렇게 지금 즉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이 단기 머니 마켓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까지는 몇 달간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먼저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을 풀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떻게든 흘러가서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제 시장의 큰 호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도달을 했는데 관세만 빼면 도달했다, 목표점을 달성을 했는데 관세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관세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인 구직 실업률에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실업률은 지금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공급도 축소가 된과 동시에 수요도 감소하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곧 같이 줄어드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업률 상승은 그 고용, 그러니까 노동 공급 증가보다 수요가 둔화되는 좀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공급도 줄고 지금 수요도 줄기 때문에 뭐 노동시장의 이 실업률 상승은 일정 기간 뭐 아까 예측했듯이 4.5%를 찍고는 그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정진적으로는 이제 냉각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결국은 하방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달 같은 케이스가 이제 1월 달부터 정확한 지표가 나오면서 노동시장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지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의 이 중간에서 금리 결정을 한 뭐 여러 가지 이 고뇌가 좀 섞여 있는 뭐 그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이 질문에 일문 일답 내용에 또 연설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묻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FMC 회의를 기본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골드 실버는 호재입니다. 예. 어쨌든 유동성을 푼다, 뭐 스텔스 유동성이든 스텔스 QE든 뭐 어쨌든 자금이 풀린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하루에 400억 불씩 몇 달간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금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면서 이 단기 시장에 여러 가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골드 실버는 괜찮은데 비트가 문제입니다. 비트가 지금 이 호재에서도 이게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 비트가 너무 빠지면 안 되겠는데 9만 불 때만 또 잘 버티보면, 지금 여기 지지선이 있거든요. 예,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버티면 또 뭐 조금 기술적 반등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FMC 회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시장, 금리 정책,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관련된 점도표 이런 부분으로 중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바짝 신경 쓰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두 승투하는 한 주 되십시오. 이것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